결국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업에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사고와 사색이 필요합니다. 내재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높은 주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아닙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차트도 아닙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입니다. 기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가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선반영합니다. 저자는 이 지점을 단순하게 말합니다. 시장은 기대가 커질 때 오르고 기대가 꺾일 때 무너진다. 그래서 시장은 늘 과장됩니다. 기대가 커질 때는 좋은 뉴스만 보입니다. 기대가 꺾일 때는 같은 뉴스가 위험으로 보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환경이 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식책은 바로 박두환님의 주식 투자의 뿌리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신념 싸움이다. 저자가 말하는 투자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투자는 마치는 게임이 아니다. 버티는 게임이다.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버티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믿음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두산 투자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믿음의 시험과도 같았어요. 저 또한 역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문장은 성공담이 아니라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다시 내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두산이 박두환님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이래도 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나 배신 안 할 거야?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나도 무서워. 그는 무섭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 성장주 맞잖아. 이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이 언어입니다. 그는 주가가 빠질 때 새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주가가 오를 때 세운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너 성장하고 있잖아. 나 너랑 같이 갈래. 나 너랑 같이 죽을 거야. 이 말은 맹신이 아닙니다. 판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치 주식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너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 이 장면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수익이 아니라 태도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투자는 시장을 이기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종목 추천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질문이 많습니다. 왜 이 종목을 샀는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무엇이 바뀌면 내 판단을 철회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투자자를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이 영상은 이 책의 요약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기록입니다. 확신이 생긴 순간 비중을 키웠던 기억. 그 확신이 사실은 기대감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순간. 이 책은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주식책이라기보다 투자 태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수익을 원하는 분께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종목을 샀는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길을 잃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뿌리책 처음으로 돌아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저는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주식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계좌의 잔고가 아니라 인간의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트를 잘 읽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잘 읽는 사람이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는 이렇게 믿음을 품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업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시장보다 먼저 생각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은 본질을 기다릴 줄 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입니다. 주식시장은 정보의 시장이 아닙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해석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의 방향, 가치가 이동하는 방향과 흐름입니다. 가치는 말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 위에 SK이노베이션이 올라타고 있다고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가끔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외면받는 진실이 있습니다. 주식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투자의 시간 동안 제가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몰빵이었습니다. 손절은 실패의 인정이 아니라 실패의 최소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내는 감정이 반대편에 있는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와 전략 위에 우뚝 선 침묵이 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책을 덮고 나서 종목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보게 된다면 그걸로 이 책은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식책을 통해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투자자의 생각을 기록하겠습니다. 투자 시나리오 중 인상 깊었던 구구절을 반복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 위에 SK이노베이션이 올라타고 있다고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정유라는 당장의 캐시카우, 배터리라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중장기 전략 자산,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프랭의 15분 독서, 박두한님의 주식 투자의 뿌리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